I love you just as you are. 울 뻔했어요. 근데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 니는 이상해. 너는 이렇게 뭐가 안 되냐? 이 부분이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메시지만 계속 받아. 너무 불쌍하잖아. 육아의 본질은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약물 치료를 해도 행동 치료는 꼭 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한 사람은 행동 치료 하기도 어려워. 그거 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좀 써주면서 행동 치료를 배우면 이제 행동 치료가 잘 되면 약을 좀 덜 써도 돼요. 모든 약이 다 그렇지만 이걸 해야 돼. Benefits and risks. 내가 약으로 인해 얻는 것이 무엇이고 약으로 인해 혹시라도 위험이나 잃는 것은 있는가, 이걸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약으로 인해 얻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일단 약에 대한 질문은 꼭 그 약 지어주시는 분한테 물어야 돼요. 이건 부작용이 뭡니까? 이걸 하면 우리 아이의 뭐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내가 또 좋아지고 싶은 게 있을까 하니까, 저는 얘가 너무 막 잘 앉아있지 못해서 애들하고 막 트러블이 생겨요. 그게 되게 심해요. 맨날 전화 받아요.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가 타겟 심텀인 거예요. 그러면 약을 쓴 다음에 그 내가 치료하는 증상이 뭔지를 엄마가 한번 적어봐요. 엄마 아빠가 적어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왜 얘를 치료하는가. 약을 써본 다음에 그 왜 쓰려고 했던 게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약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때까지 좀 몇 가지를 써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행동대치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또 애들마다 다르잖아. 가정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상담사한테 찾아가서 ADHD 전문 상담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선생님이 1대1로 상담을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거 꼭 하세요. 제가 A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A 입장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당연히 문제행동 같은 건 당연히 치료해야 되죠. 기여 배려가 한 개도 안 되잖아. 애를 치료를 해야겠죠. 계속 행동도 가르쳐주고 가치도 계속 가르쳐주고, 네가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피해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예도 들어주고 계속 설명해줘야 되죠. 이 아이들의 그런 거는 사실 조금 크면서 조금 좋아져요. 점점 크면서 우리가 남 배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혹시 이 상황에서 더 심해지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약을 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는 약을 쓴다면 아마 남편을 위해서 쓸 거예요. 아마 남편이 너무 괴롭다 하면. 제가 늘 말하듯이 사람한테 장점이 있잖아. 나도 장점이 있고. 근데 우리 남편은 나의 이 부족한 점을 많이 이해해주고 그거를 이해를 해주는 거죠.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남편한테 물었거든. 내가 안 쓰고 싶다면 이제 존중해주는 거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고 고귀한 존재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귀한 존재인데 unique, 모든 사람이 고유한 strengths and weaknesses, 그게 뭐예요? 강점과 약점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다 고유한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우리 애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we all have different set of weaknesses and strengths.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약물 치료 안 하고 있어요. 살짝 했다가,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했다가 치료를 계속 안 했는데, 왜냐면은 내 나름은 그냥 이렇게 행동 치료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불안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잠깐 했다가 또 안 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분명히 한 말이 있어요. 들어봐요. 제가 아기가 있으면 제가 약을 먹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자기가 약을 쓸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이런 생각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나 애나. 치료 증상이 뭐냐,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효과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게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가, 이걸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답이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애기 있었으면 내가 약 먹을 거라 했잖아,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 이런다. 오늘 일하러 가기 전에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얼굴 쓱 이렇게 잡고 I love you just as you are. 울 뻔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남편이었고 애기들은 부모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한테 I love you just as you are. 너 자체를 내가 사랑해. 그 수많은 실수 덩어리, 골칫 덩어리 그 자체를. 이 말은 있죠. 네가 다른 애들 패도 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너의 강점과 약점이 다 있고, 네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고, 네가 못해서 허덕이는 점도 내가 맨날 보지만 I love you just as you are. 그러면 우리 다 뭐 perfect해서 좋나?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는 약점이 없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we love them. 우리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말이지. 그거는 거기다 뭘 달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말이지. 근데 네가 힘든 점이 있잖아. 그건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우리 서로 같이 도와보자. 스스로 돕고
덥고 또 우리도 덥고 그렇게 얘기하지. 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래가지고 우제 살래 뭐 이런 애는 처음 봤다. 너 딴 애는 다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이런 거는 있잖아요. 엄청 상처돼요. 난 어른이 내가 들어도 상처되는데. 그러니까 I love you just as you are. 너의 그 존재 자체만을 그냥 너 그대로 너무 나는 사랑해. 너를 목숨만큼 사랑해. 근데 우리 학교 가서 힘들잖아. 그걸 어떻게 도와보자.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피해받으면 안 되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I love you just as you are. 이거 제가 딱 들었을 때 그냥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근데 나는 어른인데도 그런데 우리 애들 있잖아요. 지금 막 문제 생기잖아. 거의 문제화돼 있는 애들한테 그거 치료하지 마세요. 이런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말했다시피 저도 더 큰 문제가 있었으면 치료할 거라 그랬잖아. 그걸 떠나서 We love you just as you are. 내가 이 아이들의 강점을 보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세무사가 됐잖아요. 그럼 나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거야 아마. 그거 막 다 계산해가 하나하나 다 맞춰가 막 그런 거 못해.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변호사 됐어도 되게 일 못했을 수도 있고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바람에 괜찮았어요. 우리는 공감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게 내가 되잖아. 그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좀 생각해봐. 얘한테 장점이 있고 얘들이 조금 creativity,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문제 해결력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다 사람마다 다른데 잘하는 쪽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을 수 있어. 활동적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애기들이니까 성장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너라는 사람은 내가 그대로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못 듣는 애를 한번 생각해봐요. 안타깝잖아.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막 10년 살았어. 엄마 아빠밖에 몰라. 세상이 엄마 아빠야. 근데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는 이상해. 너는 뭐가 안 되냐? 이 부분이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메시지만 계속 받아. 너무 불쌍하잖아. 애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고 배워야 될 거. 그렇게 말하면 되죠. 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 그 모습 이대로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네가 지금 10살이잖아. 15살, 20살 되면서 우리가 크면서 배운단다? 배워야 할 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워야 할 건 많아. 다른 사람 어떻게 더 배려해 주느냐, 뭐 잘못했을 때 사과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이런 모습 보였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굉장히 많단다. 그런데 너의 그 유니크, 너의 그 고유함 하나밖에 없는, 왜 그 하나밖에 없는 너라는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요대로, 너의 모습 요대로 나 정말 사랑해. 청소년 약을 언제까지 먹였으면 좋겠어요? 답이 없어요. 일률적인 답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을 먹느냐 마느냐. 약은 내가 왜 쓰느냐, 약을. 그거에 효과가 있냐, 그거에 호전이 있냐, 약으로 인해 이익이 정말 좋으냐,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 대신 당연히 불이익이 없어야 되죠. 부작용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ADHD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이게 너무 또 공부에 너무 집중하신가. 이분은 저의 본질 육아법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육아의 본질은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많은 그 치료 효과 잴 때 꼭 학습 효과를 봐요. 뭐 이해도 되긴 한데 제가 일반적인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기본적인 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치료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ADHD 애들은 오히려 공부 말고 뭐 인체 등 체육 이런 게 더 잘 될 수도 있어. 아니에요. 호주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건 현실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랬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관없어. 진짜 앞으로 애들이 클 때는 꼭 공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ADHD 예를 들기, 어떤 어머님이 적어놨더라고. 애가 1, 2학년인데 뭐 간단한 곱셈 나눗셈도 못한대. 10개 정도 풀어야 되는데 그거 뭐 40분 들고 있고 뭐 이렇게 앉아서 못하는 거야. 그럼 그런 애는 저 같으면 이게 사실 현실상 어렵기도 하긴 한데 그 아이는 오히려 나눗셈 개념을 놀면서 가르쳐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 5명 데리고 오는데 엄마가 쿠키가 20개 있거든? 그럼 한 명에 몇 개씩 줘야 될까, 얘야? 네가 한번 놔봐. 이게 나눗셈이잖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놀러 가는데 공을 하나씩 사야 되는데 애가 5명이야. 근데 공이 한 개에 3,000원이란다? 근데 얼마 필요하지? 그게 곱셈이잖아요. 제가 늘 말하듯이 이렇게 특히 그 수학 개념은 이 종이에다 써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놀고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런 애들이 배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가만 앉아서 진득히 읽고 이런 게 되게 힘들단 말이지. 근데 그걸 막 시키면서 이제 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그걸 시키자. 이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있고. 하여튼 내가 이걸 뭐 딱 단정지어서 말을 못하지만 내가 왜 얘를 약을 먹이는가인데 답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애가 집중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자기의 노력함에 비해서 학습이 너무 안 되면서 애가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러면 될 수도 있어. 약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가 공부가 25명 중에 20등인데 나는 얘가 10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약을 쓰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더 발전해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본질 육아법 때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본질, 육아의 본질이 이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 그 다음에 가치 교육이잖아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제대로 안 되면 특히 요런 애들은 완전 잘못될 수가 있어. 완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못 받고 니는 문제야. 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니 같은 애를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어. 거의 이 분위기가 돼버리면 그 아이의 계속 살아가는 삶에 이제 우리가 진짜 육아의 본질을 잘 못해준 거야. 네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문제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라는 그 유니크 존재는 너는 내가 목숨만큼 사랑한다. 너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와 함께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고 그 문제 그대로 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크면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자체를 사랑한다. I love you just as you are. 근데 우리 이거 배워야 돼. 우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다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긴 하지만 그 아이 너 자체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 A 입장 돼봐. 얼마나 괴롭겠어. 아, 나보고 나쁜 애래.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만 네, 그러면 본질 육아법 이거 더보기에도 나오고 제가 답글에도 넣어둘 테니까 되게 재밌어요. 다 한번 보세요. Love you just as you are. Bye bye.